영감생심.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팀 상사는 항상 바쁜 것 같아. 팀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말하지 말까? 일 너무 많아. 나만 많은 것 같아.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끙끙 앓아야 되는 거야. 저도 신입사원 시절에 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수많은 실수를 했고 그때마다 자괴감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는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소통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상사에게 내가 하는 말 하나에 일 처리가 달라지고 나의 커리어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사와의 의사소통 법칙 3가지. 지금 시작할게요. 영감생심. 첫 번째, 일의 상태를 숫자로 말하세요. 예전에 아는 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팀원에게 지난번에 내가 지시한 건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거의 다 됐습니다.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인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식의 소통은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협력을 방해하게 만들죠. 그 팀장님께서 도대체 그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뭐가 더 남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면서 그럼 나는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고 왜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드니까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게 돼서 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바로 중요한 것이 일의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지금 70%까지 진행을 했고 내일 오전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70% 정도 마무리를 했고 땡땡건에 있어서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거의 다 했어요. 이런 얘기는 상대방이 듣기에 괜히 리스크처럼 들려요. 하지만 숫자는 신뢰를 주고 판단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2번째. 질문은 선택지로 던져라. 저번에 댓글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팀장님에게 이 방향이 맞을까요? 이렇게 진행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해. 연재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만 대답을 한대요. 이럴 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니 이걸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해도 돼 말아야 돼. 굉장히 헷갈리고 괜히 내가 이거 안 물어보고 하거나 그냥 진행했다가 잘못되면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데 자꾸 저런 식의 답변만 들으니까 질문을 할 때마다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선택지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안은 리스크가 적고 B안은 속도가 빠릅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진행할까요? 라는 말 대신 땡땡 관련해서 A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의견 있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선배나 상사는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세요 라고 항상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훨씬 내가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선배나 상사는 나에게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이 이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먼저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묻는구나 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죠. 자, 3번째, 거절이 아닌 조율로 말하세요. 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일 많아서 아주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업무 지시가 들어올 때요. 이럴 때 사실 보통 2가지 반응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바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쩌라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가슴은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데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 일을 받아버리는 경우요. 결국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이 업무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럴 땐 제가 지금 ABC 업무를 처리 중이라 바로 시작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 업무를 마무리 중인데 추가 업무가 있다면 마감일을 조금 늦추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명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게 되면 실무자가 진지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라는 이 의도를 이해하고
팀장도 추가 업무를 주기 전에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거나 업무 분배를 다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많아요, 일이 라는 말보다는 물론 너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팀장의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상사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 한마디가 정말 어렵죠. 말 잘한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다고 말을 잘못하면 괜히 내가 작아지는 그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더 나은 동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답게 말하고 나답게 성장하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통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